안녕하세요. 병현TV의 병현입니다. 오늘은 정세성 12발자국 카이스트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. 이 책이 올해의 책 선정도서로 되기도 했죠. 그래서 제가 이분 강연도 우연찮게 한번 가서 들었는데요. 과학자다 보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풀어가지고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구성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이랑 강연에 갔을 때 좀 재밌고 기억에 남던 내용을 좀 같이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. 먼저 강연을 갔을 때 실험을 했던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. 이제 남녀 커플들이 있는데 여자친구를 불러서 남자친구 사진을 보여주고 내 사진을 찍는 겁니다. 그럼 내 영역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는 내용인데요. 당연히 좋아하는 남자친구니까 내 사진을 찍어 보면은 사람을 좋아할 때, 사랑할 때 나오는 그런 내 쪽의 영역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. 그리고 남자친구랑 이제 가고 나서 이제 그 여자친구를 다시 또 불러서 이번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보여줍니다. 그러면 내 영역들은 어떻게 변하는지 아시나요?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남자친구를 봤을 때 활성화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합니다. 참 이게 그 내용을 얘기해 줄 때 참 재밌었던 기억이 나는데요. 네, 그래서 꿈과 현실은 다르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고, 그리고 이제 4차 혁명 관련해 가지고는 기억에 남던 얘기가, 앞으로는 뭐 주차장도 필요 없을 수도 있다. 물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그 주차를 하는 그 이제 공간을 아끼면서 그 시점에 누군가가 그 차를 또 타고 가고, 그러면서 주차 공간도 필요 없고, 뭐 이제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도 차선별 뭐 그런 정보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 4차 혁명이죠. 이제 그런 관련 내용도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책 속으로 나가면 저는 이 책을 독서 모임에서 우연찮게 알게 됐는데, 이 책을 좀 더 일찍 알고 좀 더 일찍 읽어봤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. 요즘 뭐 책을 이제 좀 좋은 책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은 이제 카이스트 정세성 교수님 책이고요. 이 책 말고도 또 여러 책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책에서 좀 기억에 남던 거는 결정 장애를 이제 요즘에 많이 가진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결정 장애에 대해서 좀 옳은 판단을 좀 정확하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메멘토 모리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, 이게 흔히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뭐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면 오늘 어떤 일을 할 것인가?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? 예, 바로 이 내용이더라고요. 그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 정말 짧게 되면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선택을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거죠. 예, 그 시간이 좁을수록. 예, 그래서 여기서도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왔던 게, 흔히들 남녀 간에 연애를 하면 부모님이 반대를 하면은 그 두 분이 결혼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. 반대를 하게 되면 더 이제 또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거든요. 근데 자유롭게 연애를 해보고 많이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하면 도리어 결혼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하는 또 그런 내용도 재밌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결정하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요 메멘토 모리라는 내용을 가지고, 내가 하루밖에 살지 못한다면, 뭐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,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,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만들어 가지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면, 결정을 하면은 좀 더 좋은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마시멜로 탑쌓기라는 내용은 이 책 초반부에 나오더라고요.
그래서 이제 탑을 높이 쌓는 이제 게임인데요. 몇 명씩 팀을 만들어 가지고. 근데 놀라운 사실은 흔히 뭐 변호사다, CEO다, 좀 많이 배웠고 좀 지식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마시멜로 탑 쌓기를 하게 되면은 많이 사치를 못 한다고 해요. 근데 반대로 유치원생들은 평균 이상으로 월등히 높게 탑을 쌓는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배운 게 많고 지식이 많다 보면은 계획도 세밀하게 짜고 이론도 갖춰서 하고 어떻게 해서 딱 그 19분 뭐 30초에 뭐 딱 싸워가지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쯤 딱 되면 탑이 무너져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. 근데 유치원생은 특별한 계획이 없거든요. 그래서 조금씩 쌓다가 무너지면 이렇게 말고 다르게 해볼까? 그래서 조금 더 쌓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니까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획이 없다 보니까 좀 더 높이 쌓는다고 하죠. 이 부분은 그 영화에 나왔던 것 같네요. 그 계획이 없는 무계획이 가장 좋다고 했던 그 영화 대사 한 구절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계획을 짜고 너무 심사숙고하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치원생처럼 좀 계획 없이 편안하게 접근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간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.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이제 실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한 10팀이 있다고 하면 한 팀에게는 상금을 주는 겁니다. 4명이 한 조면 1200만 원, 1인당 300만 원씩 주는데 그렇게 해서 똑같은 실험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고 하면은 대부분 다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. 왜냐하면은 1등한테 상금을 전부 주니까 2등, 3등이 필요 없잖아요. 당연히 어떻게든 높게 쌓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하고 그보다도 당장 그 1등에 이제 사로잡히다 보니까 시야가 많이 좁아진다는 거죠. 네, 이제 이런 인센티브를 걸었을 때 시야가 좀 많이 좁아지고 해서 성공률도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.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상생활이나 뭐 사회생활이나 어떤 일을 할 때 응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좀 좋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 12발자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동기도 이제 좀 독특하더라고요. 이제 뭐 어떤 분이 쓴 책에서 이제 그분 스타일로 해가지고 영감을 얻어가지고 12발자국이 단락단락 나누어가지고 이제 책을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좀 기억에 남고, 근데 이게 12발자국 같은 경우가 정말 이렇게 과학자가 쓴 책이라서 그런지 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어요. 보통 흔히들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 이러면 반론도 잘 못하고 대부분 다 수긍을 하잖아요. 예, 그래서 좀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완전히 뭐 과학적으로 다 받아들여라 뭐 그런 또 의미는 아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저도 이렇게 책을 알고 또 이제 우연한 기회에 또 강연도 듣고 오게 되어서 많이 좋았던 기억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2가지 내용을 가지고 좀 과학적으로 좀 풀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삶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잘 간추려 놓았다고 할까요? 예, 그래서 좀 누구나 궁금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았던 생각이 납니다. 네, 그리고 또 뭐 그런 것도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. 이제 뭐 가치를 또 이제 부여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, 예,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늘 감사드립니다.